남해안에서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거제도 남부의 바위 해안. 속이 훤히 비치는 물웅덩이에서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녀석을 만났다.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이 녀석은 갯민송 달팽이. 연체 동물에 속하는 갯민송 달팽이는 알록달록한 몸빛깔을 자랑하는 만큼 독특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다. 망둥어의 갑작스러운 공격이었다. 배가 고팠던 망둥어들이 떼지어 몰려들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던데 이놈아 좀 맛있게 생겼는걸. 그러나 몇 번 시도를 해보지만 망둥어는 먹지 못하고 돌아서 버린다. 갯민송 달팽이는 몸에서 독이 든 화학물질을 내뿜는 독특한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다. 망독은 이제 이 화려한 녀석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 바위 해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갯민송 달팽이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갯민송 달팽이는 보통의 고등류와는 달리 폐각이 거의 없고 대신에 기어다니기 위한 다리가 발달돼 있다. 그러나 거제도 남부 해안의 한 무인도에서 발견한 이 갯민송 달팽이도 큰 발을 자랑한다. 그러나 몸의 상당 부분이 폐각으로 덮여 있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보통의 고등류로 오해하기 쉽다. 이 녀석은 아직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미기록종으로 밝혀져 거제도 남부 바위 해안의 생태계가 아주 양호함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반쯤 투명한 몸에 돌기가 난 이 갯민송 달팽이는 헤엄을 치고 있다. 어때요? 이만하면 내 헤엄 솜씨 멋있지 않아요? 온 몸은 곤약처럼 흐물흐물한 형태로 돼 있고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물에 쉽게 뜰 수 있기 때문에 한가하게 수영을 즐기고 있다. 해수면은 밀물과 썰물로 인해 하루에 2번씩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 이러한 주기적인 변화로 인해서 바위 해안은 밀물이 되면은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등 지형과 환경 조건이 매우 복잡하다. 더욱이 물에 잠겨 있을 때보다 공기 중에 노출될 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곳에 사는 생물들은 온도와 수분 변화 등의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 빠진 바위 해안에서 가장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총알고등과 갈고등이다. 이들은 바위 표면에 서식하는 규조류나 남조류 등의 미소조류를 갉아먹는데 햇빛에 완전히 마르기 전에 해조류를 부지런히 먹어치운다. 총알고등과 갈고등은 해조 식성고등으로 넓은 발을 이용해서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면서 먹이를 먹는다. 이들의 먹이 사냥에는 치설이라는 날카로운 이빨이 한 몫을 단단히 한다. 치설은 유연성 있는 톱으로서 총알고등은 이것을 사용해서 먹이의 표면에 붙어있는 해조류를 가볍게 접촉하거나 갉아먹는다. 먹이 표면에 치설이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완전히 닿게 되면 수축근에 의해 다시 당겨지고 입으로 운반해서 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먹는 일도 잠시, 한낮의 태양은 생물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견디다 못한 바위 표면에는 소금 결정체가 생겼다. 이렇게 강한 햇빛은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바위 해안 생물들에게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그렇다면 바위 해안의 생물들은 한낮의 강한 햇빛을 어떻게 견딜까?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는 총알고등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이들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늘이 지고 수분이 남아있는 바위 틈을 찾아 이동한다. 또한 바위에 움푹 패인 곳에는 총알고등의 군집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의 몸을 단단히 밀착시킴으로 해서 노출되는 몸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총알고등의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과 달리 바위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따개비는 이 건조 환경을 어떻게 견딜까? 석회질의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따개비는 일단 자신의 입을 굳게 닫음으로써 몸 안에 수분을 유지한다. 삿가 쪽에 역시 그늘진 바위 밑에 단단히 밀착해서 활동을 멈춘다. 많은 바위 해안 생물들은 대기 중에 노출되는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부분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데 미처 햇빛을 피하지 못한 불가사리도 그늘진 곳에서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